대비 미 국채 비중과 을 넘어서는 시점이 내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내년이 내후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그걸 어떻게 낮췄는가 하면 그 100% 정도가 좀 넘었었는데요. 성장률을 굉장히 빨리 하면 그걸 분모를 굉장히 크게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 어떤 건지 좀. 예,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1년까지를 BD라고 하고 2년부터 10년을 노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을 본드라고 합니다. 만기가. 네. 예,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이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의 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었습니다. 작년엔 역전이 일어나서 침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오히려 더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거기를 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듯이 이거는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국채를 다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낮춰주고, 그래서 이제 그 최대로 이제 그거를 그 미국채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장률을 높이고, 인위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을 찍었습니다. 주조건을 행사를 통해서. 예,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당시와 달리 지금은 변동환율제가 들어서 자본 흐름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첫 번에 나온 것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나오고 있고 뉴욕 연준의 의장 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걸 언제 결국 할 거다 일드 커브 컨트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로 금리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국채를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부족하니까 뭐냐면 국채 금리, 국채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돈을 풀어서.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이 버몬트주 지사 출신의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보면 지금 뉴욕주에는 하원의원, 젊은 하원이 코르테스인가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뭘 주장하냐면 현대통화 모던 마니터리 시어리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모두 다 주작. 예, 돈을 찍어가지고 다 줘면 된다. 인플레가 되면 그때는 그 돈을 좀 걷어들이면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을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 심각한 주장이죠. 그 얘기는 뭐 달러를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그러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 과거와에 달리 지금 국채 물량이 늘어났을 적에까지 그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이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냐라고 하는 일부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분간 지금 미국 소비자나 기업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맬 겁니다. 저축을 높이겠죠. 네. 따라서 수요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비효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치 그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서 그 GDP는 잘 안 오르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스티븐 로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갈수록 그 불확실한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문제를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당장 눈앞에 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부양 정책이 환호할 만한 무조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큰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지금 이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이제 팬데믹이 얼마 전에 CDC 헤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10월에 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이 중남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독감 환자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겨울이 또 올 거다라는 거죠.
스페니시 플루가 그래,